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기독병원 외과 전문의 조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여 흔히 선진국형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도 성장으로 인한 서구 생활 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유방암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비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보시면 유방암은 미국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50대 초중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좀 더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 제일 많은 유방암 환자군은 40대, 다음은 50대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지만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입니다. 생존율이 좋아 조기 발견만 한다면 0기, 1기, 2기에는 생존율이 90%가 넘는 유방암이므로 모든 여성들이 유방암의 정기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방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직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유방암을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99%의 환자들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조직 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며 이 노출 기간이 길 때는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 때 모유 수유를 한 여성과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들 간의 에스트로겐 차이, 또한 임신과 비임신도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서구적인 생활 습관과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음주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통계학적으로나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말하는 전체 유방암의 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BRCA1, BRCA2가 대표적인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도 당연히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리고 있고요. 가족력, 즉 어머니, 이모, 고모, 자매와 직계가족 간의 가족력도 유방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유방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암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통증 없는 멍울이 생긴다든지 유방 피부가 변한다든지 비정상적인 혈성 유두 분비물이 생긴다면 초기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의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을 자가검진하고요.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유방에 대한 임상검진,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으로 임상검진과 유방 촬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인 가족력과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이른 나이에 유방외과 의사와 상담하여 검진을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첫 단추는 자가검진인데요. 유방의 진찰 시기는 폐경된 여성이라면 생리가 끝나고 3일이나 4일 뒤 가슴이 부드러워질 때 스스로 자가 진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폐경 여성은 기억하기 쉬운 매월 1일을 정하여 자기 유방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게 되면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며 발견을 하다 보면 크기가 2cm 이상이 커지면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신호이니까 자가검진도 꼭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가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유일한 대안은 병원 정기검진입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유방암 검진 단계를 보시면 임상의사와 상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상담과 가족력 조사를 하고요. 임상의사에 대한 유방에 대한 진찰도 시행하지만 진찰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제외하고는 초기에도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중요한 영상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방 촬영술이며 두 번째가 유방 초음파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유방 MRI라는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하여 유방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정확히 진단하여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도 시행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검사인 유방촬영술입니다. 유방촬영술은 그림에서 보듯이 유방을 압박대로 압박하여 양측 유방을 2회 촬영하는 검사인데요. 좌우에서 본 유방의 그림도 보이고 위아래에서 보이는 유방의 그림도 보입니다. 이 유방에 대해서 내부에 작은 결절이나 미세색회화라고 말하는 초기 유방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여성들이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후에는 압박대로 압박을 하다 보니 당연히 통증이 심하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방 촬영술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초기 유방암 소견이 미세색회화가 초음파에는 안 보이지만 촬영술에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유방 촬영술도 꼭 시행해야 될 검사입니다. 유방 촬영술 시행 후에는 두 가지 검진 결과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침일 유방이라는 소견입니다. 침일 유방은 유선 조직과 지방의 분포에서 유선 조직이 훨씬 두꺼워 유방 촬영술에서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유방 촬영술상 소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이 좀 더 침일 유방인 경우가 많으며 폐경 이후 여성이 침일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앞장 그림 두 군데의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에는 덩이가 잘 보입니다. 당연히 친밀도가 낮은 유방이라서 그렇고요.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방이 하얗게 나와서 친밀도가 높은 유방입니다. 그렇지만 초음파를 시행하였더니 종괴가 발견되었던 환자입니다. 즉 다시 보면 이 위쪽에 유방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침일 유방으로 인해서 발견이 되었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방의 혹도 하얗게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견으로는 유방의 석회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술에서는 아주 흔하게 보이는 소견이며 하얀 점으로 나타나서 칼슘 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성, 악성, 병변 모두에서 석회화가 보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석회화 소견은 양성 석회화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악성인 병변일 때도 석회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신경도 확실히 써야 됩니다. 석회화의 크기, 모양, 개수 또는 분포, 동반된 종교의 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추적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군집성 미세석회화라는 작은 결기의 석회화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필히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방 촬영술상 의심되는 소견을 보는 사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위치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종괴였는데요. 종괴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종괴도 보이며 주변에 석회화가 보이죠. 이게 석회화가 종괴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종괴만 보이는 소견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미세군집성 석회화입니다. 초기 유방암, 상피내암을 의심하는 소견이므로 다음은 바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유방 초음파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유방 촬영술상 침일 유방 소견이 보이는 분들, 유방 촬영술상 종괴가 보인다든지 또는 양측 유방의 비대칭한 부분이 보인다든지 한 부분의 구조가 왜곡이 되어 보이고 석회화가 보인다면 유방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또한 만져지는 종괴가 왔을 때도 이 종괴가 무록인지 단순한 무록인지 고형 종괴인지도 초음파를 확인합니다. 초음파는 또한 조직 검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중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후에는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후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뿐입니다. 아무 이상이 하더라도 1년 뒤에는 꼭 정기검진을 권유드리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초음파에서 혹이 나타난다면 이 혹의 형태를 봅니다. 혹이 매끈하고 타원형의 혹이라면 2점 또는 3점을 매겨서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자고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첫 번째 사진보다는 좀 더 크기도 크고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여 3점 또는 4점으로 점수를 매겨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조직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여 섬유 선정이 진단되었던 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전형적인 유방의 악성 소견입니다. 종괴의 둘레가 불분명하며 종괴의 모양도 뿔뿔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혹은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 소개시켜드릴 검사로는 유방 MRI가 있는데요.
유방 MRI는 고가의 비싼 검사지만 유방 MRI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는 유방암 수술 전에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술전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유방암 환자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효과 판정을 위해서도 유방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유방 성령 환자, 보형물이나 파라핀, 지방 이식을 주입한 분들도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로는 검진이 되지 않아 유방 MRI를 시행합니다. 또 이야기 드릴 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족용이나 고위험군인,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유방 MRI를 추가로 시행하여 작은 결절 여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민감도가 높으나 위험성도 많다는 말은 악성이든 양성이든 모든 결절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단 무조건 암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유방 MRI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영상검사를 시행한 이후에는 이상이 발견된 분들은 당연히 유방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조직검사는 첫 번째, 새침 흡입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림에서 보듯이 만져지는 종류일 때는 국소 마취 없이 바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세포액을 뽑아내는 검사입니다. 만져지지 않을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세포액을 뽑아냅니다. 즉 조직이라기보다는 작은 세포양을 뽑아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진단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며 시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점은 적은 세포양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타입인 초기 유방암인 상피내암과 일기 유방암인 침윤성암에 구분이 되지 않아 술전에 진단이 되어도 수술 계획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방의 조직검사는 중심부 침생검술입니다. 중심부 침생검술은 병소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 바늘을 넣어 바늘 끝에 달려있는 칼날이 전진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을 가늘게 많이 채취하여 이 조직을 가지고 조직검사를 보기 때문에 세침검사보다는 당연히 조직의 정확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 그림에서도 유방에 보이는 혹에 대해서 침을 발사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그림입니다. 침을 발사할 때 탕 하는 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총조직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심부 침생검술 또한 당연히 시술은 간편하며 조직학적 진단은 세침검사보다는 확실히 더 정확합니다. 앞서 세침검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상피내암과 침윤성 유방암과의 구별이 가능합니다만 단점으로는 좀 더 많은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생금 후에도 병변은 계속 남아있게 되고 추적 감사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종양 절제술은 과거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만져지는 종류에 대해서 흉터를 남기며 절제를 하는 조직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으며 번거로우며 흉터가 많이 남는 검사이지만 병변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어 그래도 가장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흉터와 번거로움 때문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검사가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 검사는 바로 진공보조 유방생검술입니다. 흔히 맘모톰이라고 부르는 조직검사인데요. 진공 흡입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조직검사로 초창기에 제품화된 이름이 맘모톰이라서 흔히 이런 종류의 조직검사를 맘모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맘모톰 조직검사는 홈이 파인 바늘을 병소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 병소에 넣은 후 흡입기를 작동하여 종개가 흡입기에 파인 홈에 빨아당겨서 붙게 한 다음 날카로운 칼날이 발사하여 계속 혹을 잘라내는 사진입니다. 초음파에서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혹에 맘모톰 기계가 계속 잘라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연히 조직의 양은 중심부 침생검보다 훨씬 많으며 조직의 양도 훨씬 많아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조직검사입니다. 맘모톰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작은 병변의 경우 종양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치료적 기능과 중심부 침생검보다 보다 정확한 조직검사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며 단 흉터도 거의 없어서 수술적 종양 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검사입니다. 조직학적 진단도 정확하며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 외에는 딱히 장점은 없습니다. 유방 촬영술 유도화 조직검사라는 조직검사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세 석회화는 초음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방 촬영술에만 잘 보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을 이용하여 미세 석회화가 있던 의심스러운 석회화가 있는 환자들에서 시행하는 조직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용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의심되는 석회화 자리를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은 수술실 또는 마모톰을 이용하여 조직을 절제하는 검사입니다. 수술적으로 절제하게 되면 당연히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옆에 그림은 조수술적 절제술을 대교하여 석회화가 잘 채취되었는지 확인한 후 조직 검사를 하며 마모톰을 이용할 때는 철사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여 그 부위를 마모톰으로 절제한 후 석회화가 잘 나왔는지 유방 촬영술을 다시 시작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검사는 입체정의 유방 생검술입니다. 입체정의 유방 생검술은 일체화된 기계가 필요합니다. 일체화된 기계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유방 촬영술과 마모톰이 하나로 결합되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직 검사를 할 위치를 유방 촬영술, 특히 석회화 환자들에서 많이 이용되는데요. 석회화 환자들에 대한 유방 촬영술로 위치를 확인한 후 결합되어 있는 마모톰 기계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채취하여 마지막 석회화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방암 조직 검사와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유방암은 명확하게 원인을 몰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한 최선의 선택은 유방암을 조기 검진하는 정기 검진이 최고의 선택이니 모두들 유방암 검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